안녕하세요, 오덕입니다. 네, 이제 전체 영상을 제가 찍고 나서 다음부터는 이제 멤버십 분들에게 텔레그램으로 내용들을 이어서 이제 매매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텔레그램에 계속 브리핑을 드리기 때문에 그거를 기반으로 다시 전체 영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좀 이게 중간에 지나간 부분들을 전체 영상만 보시는 분들은 놓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좀 이렇게 복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웬만하면은 그 선물로 이제 매매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카톡 분들에게만 들어가 말씀을 해드리는데 이제 SQQ하고 TQQQ로 단타를 매매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까봐 어제 이제 단적인 예로 이제 같이 이 숏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들어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제 여기서 한 갭상승에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21선을 계속 부딪혀 왔죠, 일봉. 그 때문에 다시 한번 21선을 부딪힐 수 있다. 그래서 기준에 이제 옵션 값들을 계산해서 이 18,830부근부터 19,000까지 18,900에서 나눠서 숏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 19,000까지 온 상황이면은 이 갭이 있기 때문에 이 갭을 메꾸러 이 시스템 트레이딩 식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숏으로 수익을 먹을 확률은 적어도 80% 이상이다. 8, 90%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일단 확신을 가지고 들어간 상황이었는데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 이 부근에서 19,000을 찍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떨어지는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여기서 호재가 떠요. 중국 관세를 절반을 줄이겠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힘이 그렇게 세게 받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전체 추세의 상단이었다. 네, 상단이었기 때문에 이 추세를 돌파하기 위해서 이 추세를 계속 돌파하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를 돌파해서 위로 안착을 하려면은 협상이 될 정도의 어제 그 4%의 상승에서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협상이 완전 전체가 됐어야 됐다. 이미 이만큼으로 다이렉트로 거의 쉬지 않고 올라왔잖아요. 5개의 파동으로. 그럼 원래 한 이 정도에서 끝났어야 되는 5개의 파동이었는데 좀 더 힘을 받았다. 근데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19,165를 미리 해놓는 부분이 이 S&P에서 5,500 부분, 제가 이제 멤버십에서는 S&P 5,500 부분에 부딪힌다, 이걸 확인해야 된다, 넘는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1시간 봉으로 2번을 맞고 제가 멤버 텔레그램에서 12시간 봉으로 한 번 더 봐서 얘가 밀려날 확률이 높다라고 했고 12시간 봉으로 바로 밀려났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보시면 S&P에도 그렇고 여기서 거래량이 얼마나 터졌죠? 많이 터졌죠. 그렇다는 건 여기서 확실하게 수급이 왔다 갔다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수급이 많이 왔다 갔다 했죠. 그렇다는 거는 여기서 갭을 메고 악재가 엄청 크게 터지지 않는 한 이 갭을 메꾸러 갈 확률이 낮아졌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선물 트레이딩을 많이 하고 오랜 트레이딩 경험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물량들을 끝까지 오래 안 가져가고, 원래 우리의 계획은 18,600까지는 가져가는 거였는데 제가 18,850에서 800에서는 익절 처리를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최대한 750까지도 내려왔지만 항상 저는 머리 끝부분에서보다는 어깨에서 파는 거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상태였고, 다행히 그 이후에 저는 여기 만약에 아래쪽에 떨어진다고 하면은 그분은 이 수급 때문에 다시 다음날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아랫부분에 이제 롱을 걸어두고 이제 잤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안 왔기 때문에 오전에 여기서 롱 하나 잡혔던 거는 청산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는 이 추세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탈을 하게 되면은 이 방금 여기서도 디센딩이죠. 여기서 이탈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올라갈 때 이 추세가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18,500부터 250까지 최대 이 추세 라인까지를 계산을 해야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얼추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내려온 부분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마지막 파동 ABCD의 이 부분은 절단으로 상황으로 나와서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이 부분이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고 며칠이 걸리겠죠. 확인이 됐을 때 오늘 갭을 메꾸고 다시 올라가더라도 다시 한번 떨어진 다음에 이런 식으로 비비면서 올라갈 것이다. 지금 당장 이렇게 크게 올라가려는 힘을 받기에는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개별주들도 전체적으로 이 추세 그 상단에 걸린 부분이 많아요. 어제 이 숏의 근거로 말씀을 드릴 때
네, 숏의 근거를 말씀을 드릴 때 이 네 개의 종목에 테슬라, 아마존, TSM, 애플 다 추세 상단에 걸쳐 있다라고 말씀해요. 저항에 받는 자리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어제 하락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근거를 받쳐줘서 이 때문이라도 더 그 하락을, 그러니까 그 숏을 손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지금 저는 이제 오전에 숏을 또 들어갔어요. 850부부터. 그래서 지금 이제 숏을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18,500갭까지는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지금 상황이다. 그래서 18,500까지는 생각해 두고 더 내려온다면 18,250. 그래서 이제 분할로 들어가야겠죠. 분할로 또 이제 롱. 왜냐면 그냥 이 추세를 지켜주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악재가 떠서 이탈이 하게 됐다, 그러면 다시 요단강 이쪽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 중에서 17,900이 한번 17,900이 지지가 될 거예요. 지지가 될 거지만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은 어디까지 내려갈지 이제 다시 한번 봐야 된다. 크게 이탈할 수도 있다. 스키즈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웬만해서는 이 라인을 지켜주면서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후 진행되는 과정들 속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멤버십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됐을 때에 대해 이제 대처법을 이제 전체로는 공유 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멤버십 분들에게만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빅스입니다. 빅스도 어제 멤버십에 말씀드린 그대로 말이 진행됐어요. 빅스가 만기가 어제였죠. 근데 이제 빅스 만기가 원래 27이었는데 30으로 올라갔다, 푸더리 라고 이제 텔레그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푸더리 28에서 30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감마 스키지가 현재 난 상황이라서 30부근까지 끌려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하지만 오늘 특별한 이슈가 없는 아래에 머무를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28부근에서 시작을 한 다음에 스키지가 났죠. 그래서 27부근까지 오고 나서 다시 30으로 끌어올려져 갔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이제 18,800. 하지만 제가 이제 별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 라인 추세로 다시 올라올 일은 없다. 이 추세를 한번 이탈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30을 기준으로 아래에 있으면 괜찮은 상황이다. 그래서 현재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다시 한번 오늘 좀 이제 18,500까지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좀 올라가겠죠. 한 32까지. 30에서 32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고려해 주시고, 그래도 여전히 이제 추세를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더라도 맞고 떨어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만기에서 다음 주 만기에 푸더리 25고 40으로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끌려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이 하방으로 이탈을 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보는 게 더 확률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라인과 이 가운데에 있는 라인, 이 패러럴의 가운데에 있는 라인과 이 추세 라인을 진행해서 부딪히고 내려오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네, 빅스도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골드입니다. 골드로도 우리 멤버십 분들 수익을 좀 많이 보셨을 텐데 어제도 여기 이 부근에서 감마 스키지가 난다. 이 부근. 그래서 감마 스키지가 나서 부딪힌 다음에 다시 떨어지게 될 저항을 맞았죠. 여기서는 감마 스키지가 안 나고 올라갔기 때문에 추세는 올라갔지만 여기선 감마 스키지가 나고 올라왔을 때 부딪혔기 때문에 다시 떨어질 수 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다시 한번 감마 스키지가 난다고 하면은 최대 3265까지, 이건 최대치고, 제가 항상 최대치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 전에 팔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다시 이 상황에서는 급락에 대한 급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꼭 여기서 익절을 해야 된다고 멤버십에 혹시나 안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한 3-4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하시라고. 그래서 다행히 다 하셨을 거라고 보고 바로 그 끝나고 나서 급반등이 나왔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오전에 딱 장 마감하고 나서 프리장 끝날 때 여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롱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이탈하고서 여기 이탈하는 확률보다 높을 확률이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양봉을 띄우길래 한 3,400 이 부분, 여기 부분에서 익절을 하고 다시 멤버십에게 멤버십용 텔레그램에 3370, 3380부터 여기까지는 숏으로 접근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이제 잡히자마자 또 이제 지금 하락하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도 길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ABC 파동으로 세 파동으로
이 부근에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3,420 부근인데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해서 본다고 해서 여기서 지지가 다시 나오면 이 랠리가 다시 이어지는 거고 맞고 떨어진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과정에서 어떻게 흘러내려가는지 보겠지만 제 이제 생각으로는 한 최대 지금 3046까지도 이런 식으로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인데 이 과정 속에서 또 이제 지지받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에 내려온다기보다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올라갔다 저 지진하면서 올 건데 이제 저는 이제 금이 이렇게 간다기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그 CTA 값이 최대치에 있기 때문에 더 오를 만한 그 상승의 힘이 좀 적다. 그래서 기간적으로 좀 조정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다시 올라가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 이렇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좀 흐름상 기간적으로 조정이 오지 않을까. 하지만 이 지금 금이 신고가 영역에서 위치하기 때문에 매물대가 적죠. 그렇다는 건 즉 어떻다? 변동성이 크다. 그래서 이 변동성을 잘 그러니까 너무 타이트하게 하는 것보다 여유 있게 항상 잡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채권입니다. TLT인데 어제 이제 장 시작하고 나서 대략 TMF로 8% 정도 올라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추세 상단에 있었어요. 나중에 봤을 때.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만약에 현물로만 매매를 했으면 익절을 하고 다시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선물이랑 현물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현물은 조금 떨어지다가 좀 길게 들고 가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단타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조금 제가 예전에 한 88, 89분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서 익절을 하고 다시 들어간다. 근데 제 목표치가 일단 90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TLT로. 그러니까 TMF로 이제 어제 그 8%보다도 한 6%를 더 먹으려고 한 거였죠. 그러니까 총 한 18% 정도니까 15% 이상을 먹으려고 한 거죠. 총 우리가 들어가는 부분으로부터. 근데 다시 어제 8%에서 저도 이렇게까지 되돌릴 줄 몰랐어요. 이 추세 라인을 지키고서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국채 금리가 근데 여전히 저는 한 4.1까지는 내려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되돌림이 나왔지만은 다시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하고서 홀딩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굳이 이제 채권을 지금 당장은 팔 필요가 없다. 이 85가 제가 저점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잖아요. 단기간 증시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라인에서 좀 움직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다시 올라온다고 하면은 부분 익절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개별주 볼 겁니다. 테슬라 먼저 보시죠. 네, 테슬라 중요한 점, 이 21선 지켜주는지 어제 멤버십에서 말씀드렸던 250 부근이자 21선이기 때문에 여기 위에서 마감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마감을 했지만 오늘 이제 지수가 좀 끌려 내려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어제처럼 이 200 몇 분일까요? 여기가 245 부근 이 11선을 지켜주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 근데 지금 이게 지켜주나 안 지켜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오랫동안 이 추세 디센딩 트라이앵글을 만들어 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신뢰도가 높은 추세다. 그래서 여기를 비벼가지고 원래 디센딩 트라이앵글을 뭐라 그랬죠? 하락을 유탈하는 그러니까 유도를 이탈하는 무빙이다. 하락세에서 디센딩이 나오면 하락을 유발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 추세 안에서 돌파가 나와야 된다. 즉, 이거는 같이 그냥 공유 드리겠습니다. 멤버십에 공유 드리려고 한 건데,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상황에서 이제 이 라인을 타고 올라가면서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이탈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 저점을 위협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이미 여기를 뚫을 거였으면은 이 상황에서 어닝 그렇게 박살이 났는데 EPS가 0.27이 나왔는데도 들어 올린 상황이잖아. 아무리 트럼프가 도와줬다고 하더라도 지금 일단 테슬라가 당장 내려갈 생각이 없다. 이 수급에 있는 모양 이 매집을 좀 올려서 털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5월이든 6월이든 이 275를 넘고 이 추세를 넘어서 최대한 300 부근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게 300을 돌파할 거라는 당장 이 5, 6월 안에 300까지 돌파할지는 이건 이제 지수의 힘에 달려 있고 이제 지수 이제 다른 뭔가 이제 혜택이 있어서 이제 테슬라만의 힘으로 절대 못 올라갑니다. 올라가더라도 300 부근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테슬라는 여기서 지지부진하다가 뚫고 275에서 한번 또 부딪혔다가 250까지 또 내려올 수 있고 260을 지켜줄 수도 있고 이러면서 최대 300까지 갈 수 있다. 그러고 나서 한번 조정을 맞고 다음에 다시 분기 실적이 발표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방향이 또 어느 정도 결정이 될 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 추세 안에서 돌파가 무조건 나와야 한다 라는 점, 이탈을 하게 되면은 좋지 않게 보셔야 됩니다. 네, 다음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도 결국은 이 21선으로 올라가신 이 106부근, 107부근은 올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 100부근에서 다시 한번 구매하신 분들은 다행인 거고, 저는 이제 96부근에서 다시 한번 구매를 하려고 했으나 제가 한 번 더 기다리자고 말씀드렸잖아요. 멍청했던 거죠. 샀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지나간 일이니까 어쩔 수 없고, 이 추세를 지켜주는 한에서 일단은 올라가면서 다시 이탈하더라도 이제 1파가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여기서 부딪히고 이제 2파가 된 다음에 다시 한번 3파의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다. 그래서 여전히 엔비디아는 일단 21선 여기를 돌파하는지 이게 먼저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여기서 하방 세기형 이탈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100을 이탈하거나 이 95부분 여기서 한번 95를 지켜주겠다는 의지를 봤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 다시 한번 이 100을 지켜주는 한에서 이 120 부근까지는 갈 수 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이상, 이 추세 상단 이상으로 가기에는 이 지금 엔비디아가 너무 악재가 많아요. 반도체 쪽에. 그래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말자, 엔비디아도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팔란티어. 네, 팔란티어 제가 계속 좋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 지금 정배열에 깔끔하게 일봉으로 다시 10, 20, 50, 100, 200 완벽한 정배열로 다시 만들었다. 그렇다는 건 강한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거고, 제가 이제 멤버십 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비트코인처럼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세기형이 나오죠. 이 세기형을 갔을 때 강하게 돌파를 하면은 이 118까지 갈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을 이렇게 추세로 본다고 하면은 이런 추세로 비트코인과 비슷한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100을 어제도 지켜줬어요. 그래서 다시 하방 이탈할 때 크게 이 리턴 값이 안 나와야 됩니까? 오늘 이제 만약에 이번에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 어느 정도 이 한 97, 98 이 부분 내에서 조정이 그냥 끝나고 올라갈 확률이, 그러니까 거의 조정을 안 받고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한 118, 120까지 지금 팔란티어가 비트코인 따라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어요. 아주 강력한 추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며칠째 계속 팔란티어, 이때부터 그냥 계속 매수 위 좋은 자리라 들어가면 좋다. 이 기준은 84다. 그래서 근데 이제 들어가더라도 조금 리스크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리스크는 있어요. 근데 여기 어제 4시간 봉이랑 1시간 봉으로 이 99.69 이 라인에, 여기가 이제 매물대 지지 라인이었는데 지지를 받았다라는 거는 조금 더 이 높이 올라가려는 뷰의 확률을 높여주는 근거가 된다. 그래서 이런 근거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라인까지 해가지고 이 러프하게 보면은 지금 이 추세 라인이죠. 이 추세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팔란티어 접근하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최종 선택은 본인의 몫이지만 이 비트코인처럼 이 기준을 잡고 들어가신다고 하면은 이제 로스 대비 이제 벌으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막상 이제 비트코인으로 봐야겠네. 비트코인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어제 다 말씀드렸어요. 9만 5천 계속 9만 5천 9만 6천 9만 5천 근처에 오면은 익절을 무조건 해라. 여기 한 분은 이제 댓글로도 비트코인 지금 이더리움이랑 마스랑 들어가면 되느냐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안 되죠. 지금 이렇게 올라온 상황인데 여기서는 익절을 하고 지금 이제 삼각 수렴으로 제가 그려놨는데 여기서 돌파를 하더라도 이탈을 할 거다라고 제가 그냥 그려놓은 겁니다. 근데 지금 이탈을 했죠. 그래서 이탈을 하게 되면 제가 멤버십 분들한테 텔레그램 9만이나 8만 9천까지
여기까지는 기다리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르더라도 다시 한번 여기서 뚫고 오르더라도 96,000 받고 떨어져서 98,900까지 올 수 있다라고 해서 여기서 다시 재매수를 가는 게 안전하고 맞습니다. 여기 이제 포모를 느껴서 들어가는 거는 리스크가 크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할 거였으면 리스크는 여러 데서 짊어지는 게 훨씬 나은 거죠. 이탈하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추세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진짜 비트코인이 미쳤어. 돌아버렸다. 이 11월달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돌아버린 상황이다. 여기서 한번 이 상승세경을 계속 타고 올라갈 정도로 세게 힘이 있느냐. 지금 거의 비슷한 형태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 세멘트를 뚫고 이 라인을 뚫고 올라갈 이거다 라고 보기에는 이 모멘텀이 좀 약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맞고 일단 떨어지더라도 강한 추세 안에서 올라갈 거다 라고 보는 게 맞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만약에 여기를 추세를 돌파를 하고 이렇게 간다고 하면 다음 자리는 104,000이다. 104,000 맞고 이 10만 부근이나 96,000 부근까지 다시 한번 들어왔다가 어디야 전고점을 돌파하러 올라가는 모양이 되겠는데 희박하죠. 희박해 보이죠. 이거 지금 도대체 비트코인의 전체적인 수급이 이 이상으로 더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는 어렵다. 다만 지금 여기서 짧게 조정이 끝났다는 이 강한 추세, 그러니까 이게 리턴 값이 적었다, 여기까지 안 돌리고 올라갔기 때문에 추세가 강하게 산파가 나갔던 거고, 지금 비율 자체도 1대 1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익절을 당연히 하는 게 무조건 다, 부분 익절에도 익절은 무조건 하는 게 맞는 자리입니다. 이거는 그냥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만약 이거를 들고서 여기까지 우연찮게 들고 가는 거는, 여기서 많이 샀는데 들고 가는 거는 내가 교통사고가 나서 기절을 해 있어. 병원에 가서 차트를 못 보거나 유치장에 들어가서 깜빵 들어가서 못 보는 거 아니면은 그냥 익절을 해야 되는 자리라고 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삼각수렴에서 이탈이 나왔으니까 최소 9만까지는 기다려보자. 9만에서 이 89,000까지는 최대치는 한 88,000인데 88,000인데 여기까지는 돌아올지 모르겠고, 일단 89,000에서 9만부터는 조금씩 다시 한번 모아가서 재상승을 먹는 그림으로 가겠습니다. 네, 비트코인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하나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어제 베센트 장군이 얘기한 것 중에 중국이 최애국 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 개발도상국이 아니다. 이게 조금 약간 어느 정도 핵심 포인트가 있어서 제가 얘기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중국과 미국의 이 관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국이 지금 AI로도 많이 하고 제2의 경제 대국이에요. 근데 최애국 대우란 무엇이냐,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주는 최고의 무역 조건을 받는 거예요. 낮은 관세. 그래서 2017 이게 WTO 회원국에게 다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WTO 회원국이죠. 그래서 거기다 개발도상국이야. 근데 중국이 개발도상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개발도상국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유지 조건이 시진핑이 내세운 게 농촌 지역의 빈곤 문제, 낮은 GDP, 전체 낮은 GDP, 지역 간의 경제적 격차. 그래서 지금 아직도 이 수용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MFN 상태로 미국 수출에 상당한 관세 혜택을 쭉 받아왔었습니다. 17년 전까지, 17년까지 2.5에서 3%의 관세밖에 안 냈대요. 근데 이게 이 조건이 아니었으면 35%를 냈어야 했어. 그래서 2018년 때 중국한테 관세를 때린 거고, 그 다음에 25년 지금 현재 평균 관세율이 42% 정도다. 근데 지금 이 관세 혜택만 안 받으면은, 이것만 안 받으면은 일반적으로 35%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아마 일단 이거를 얘기를 할 거야. 이거 받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할 건데, 중국은 이거 최애국 대우 안 놓치겠죠. 안 놓치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빡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 WTO 탈퇴 얘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중국한테 무역 흑자를 내주지 않으려고 하는 건데, 이 WTO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탈퇴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딜이 왔다 갔다 할 거고, 이제 중국은 절대 포기 안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게 협상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협상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어제 최대 2, 3년 걸린다고 베센트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당장 막 이렇게 좋은 얘기가 나오더라도, 그래서 제가 이제 주가가 이렇게 반등을 크게 하더라도 그 90일 정도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뭐 잘 되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또 결렬이 돼서 막 관세 또 세게 때려가지고 이렇게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는 계속 그 상승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
라고 보겠습니다. 일단 결과적으로 2026년에는 뭐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결과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긴 할 건데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다. 이 과정에는 금리 인하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 미국만의 금리 인하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침체를 대비한 금리 인하를 해서 이 돈이 풀려야 돼. 돈이 풀려서 그 돈으로 버블, 이 버블에 버블을 안고 시장이 올라야 합니다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알고 계시고 이 버블이 언제 생길지 우리가 그 버블을 언제 탈지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올랐을 때 이 버블이 터지면 엄청 크게 터질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더 간다고 하면 그 버블이 터지기 전에 우리는 수익 실현을 하고 이제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다시 한번 이어가야 된다. 이번에 한번 쓴맛을 봤잖아요. 원래 그 펀더멘탈로 인해서는 이게 지금 이 하락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전 올라갔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봤는데 이제 트럼프가 더 큰 버블을 만들기 위해서 조져놨다. 그래서 어디까지 조져질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시장 자체가 더 큰 버블로 갈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좀 이제 몇 년이 걸리겠죠. 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는 지금 이 단기적인 너무 움직임에 고통을 받고 있지만 좀 항상 주식은 길게 보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멤버십 가입하시면 진짜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 좀 멤버십 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또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랑 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